자,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김 반장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. 올리기가 부끄럽네요 하시더니 카카오 올려주셨거든요. 매수가가 14만 7,500원입니다. 비중을 25% 가지고 계시고요. 이 종목 어떡하죠?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, 그죠? 지금 막 반타작도 넘으니까. 네.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한 60만 정도? 60만이다. 그때 당시에 이제 14만 7,500원 샀을 때는 이게 이제 4분의 1이니까 사실은 한 58만 이렇게 되겠네요. 이제 분할하기 전에 가격을 보면. 네. 그러면 10만 원대부터 올라갔거든요. 이 주가가 12만, 13만, 19년도. 그럼 12, 13만에서 50만 원대 가서 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올라갔다 저 80만 원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17만 2천 갔다가 500 갔다가 14만 7천이면 80만 원 내외 78만 이렇게 갔다가 58만 원 왔을 때 산 거예요. 그럼 올라간 걸 전혀 안 본 거예요, 주식을.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란 게 항상 변동성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2019년도부터 이 주식은 사실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19년도 6월 26,000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가 추세는 2019년부터 쫙 시작합니다. 그럼 여기 올라갔다가 17만 갔다 내려오면 14만 원대잖아요, 거기에. 그러면 여기서 사신 거예요. 이 주식을 보면 지지선, 즉 14만 지지선을 분기하면 다 팔고 기존에 있던 것도 엄청난 급등을 했잖아요. 한 주간에 이 차트를 모르더라고요.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. 12만 원에서 17만 원, 5만 원을 3, 40%를 한 달 만에 올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안 올랐는데 한 달 만에 이 주식이 한 10%대, 최대 30%밖에 안 올라가요, 고점. 그러다가 한 달 만에 40% 이상 막 크게 급등하니까 두세 달 동안 거기서 팔든지 아니면 내려오면 사지 말아야 되는데 14만 8천 원 이하에는 저도 보유금지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샀어요. 25% 사가지고 이제는 비중이 높으니까 뭐를 탈 수가 없잖아요.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을 반드시 이 17만 3천 원 이상은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계속하면 실질 수혜니까 수혜를 받아가지고 갈 거라 생각하면 지금 뭘 타야 되겠죠? 그럼 25%니까 돈이 더 있든지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다면 25% 더서 50% 만들면 지금 14만에서 5만 원대니까 그러면 9만이 보면 한 얼마요? 한 40여만 원 정도 내려오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20% 나요. 12만까지 볼 수는 있으니까 장기적으로. 그러면 이 12만까지 갈 것도 아직 시간이 한 3년 걸릴 걸로 보여요. 그러면 3년 걸려서 내가 뭘 타가지고 20%밖에 못 먹을 것 같으면 수익 얼마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 정도를 한다면 밑에서 그러면 더 많이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사준다면 단가를 정말 낮춰서 9만 원 정도 이하로 단가를 낮추면 충분히 몇 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가치는 만약에 17만 원 돌파한다면 거의 100% 가까이 나오니까 3년을 돌고 있어도 괜찮겠죠.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에는 21년도까지는 이제 자회사가 여러 개 있으면 카카오페이, 카카오뱅크부터 그전 이렇게 해서 쭉 카카오 게임즈랑 좋은 자회사, 자식을 잘 뒀기 때문에 아버지도 부모도 좋은데 자식을 하나씩 다 팔아먹은 거예요. 시장에다가. 그래서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니까 또 투자하고 그럼 돈을 많이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, 카카오는. 자식들 팔아서 돈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앞으로 성장은 합니다. 당연히 돈이 많았으니까. 하는데 워낙 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, 부정적 이슈하고 해서 이 시간을, 또한 이제 돈을 많이 벌리니까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 상장시켜서 이거 초심을 잃고, 원래 잘하는 것을 또 딴 생각하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. 이 곧 17만 3천가 돌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신 차리고 초심을 돌아가서 하면서 또 성장을 시키면 당연히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주식을 항상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처음에 강할 때 따라가야지 내려와서 사면 안 되는 거죠, 항상. 그래서 이것은 제조업체가 아니죠. 만약에 제조업체다.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쪽이다. 그럼 2차 전지는 공장을 계속 지어서 공장 지으면 또 생산품이 나오니까 그럼 판매하면 또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든지 인터넷주나 이런 것은 기술은 가다가
규제가 심해지면 이제 MS가 1등이다. 그래서 규제를 해버리면 또 성장을 잘못하는 거예요. 그럼 또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거나 규제라든 이런 게 가장 큰 악재가 됩니다. 그럼 이것은 또 지나봐야 좀 알거든요.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올라가면 좀 팔아야 되고요. 제조업체는 뭐 물려도 더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회복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진단 요청해서 정확한 것은 저는 지금 가격에는 뭐 7만 이하에서는 사도 회복은 충분히 하고 그런데 14만 대까지는 가기가 저는 내년에는 못 갈 걸로 보입니다. 저는 14만까지는 뭐 앞으로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뭐 5만 원 내외 5만 원대에서는 물 타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은 신규 진입은 아주 좋은데 물 타더라도 이제 25%더 타도 9만 원인데 10만 원. 그러면 3년 동안 깨져가지고 본전하려고 기다려야 되잖아요. 그럴 바에 저는 물탈 자금으로 앞으로 두세 배 갈 수 있는 그걸 사서 이걸 그거 수익으로 이거를 메꾸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현재는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지금 가격대에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비중이 25%로 적지는 않은 상황이고요. 장기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드렸습니다. 일단은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드렸고 12만 원까지 목표가 체크를 해 드렸거든요. 참고를 해보시고 시청자님 상황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 대응해 보시길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